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2016년 2회 대비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 실기, 2주 합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원서 접수는 했지만은,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서, 이번 시험을 포기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합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2주 동안 효과적인 학습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그 2회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면은 2주만으로 합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패턴을 보면요,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분석을 한다라면은 2주 정도면은 합격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3회 시험부터는 주관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합격률이 한 10%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마지막 시험이 이번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서 접수를 하신 분들은 꼭 이번 시험을 포기하지 마시고 응시를 하셔야 돼요. 3회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은 그때는 지금 학습하는 학습량의 두세 배는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2주 만에 합격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에 좀 벼락치기 하셔서 이번에 다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자,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알고리즘, 배점이 30점이고요. 5개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에서 만점 받으면요, 불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과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사 기출되었던 최근 유형의 문제들 한번 보십시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은 기출문제가 반복된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기사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도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데, 기사는 기사 기출문제에서, 산업기사에서는 산업기사 기출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사는 이 강의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산업기사는 이 강의들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강의 리스트 보시면은 40개 강의로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출되었던 유형을 뽑아내서 선택적으로 학습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기사 출제되었던 강의들이고요. 오른쪽은 산업기사에서 출제되었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들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돼요. 물론 어떤 그 기초적인 내용들을 학습하지 않고 출제되는 유형들만 보게 되면은 100%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넣어서 디버깅 하고요. 변수들의 역할을 분석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정 이해가 안 된다라면은 암기를 좀 하십시오. 암기를 해서 비워진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가 최근에 동일하게, 거의 100% 동일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유형도 크게 바뀌지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암기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 사는 기사를 이제 제가 선택하실 수 있도록, 강의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베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노란색이 많죠. 그 말은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 근데 데이터베이스는요, 알고리즘처럼 기사는 기사,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출제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기사, 산업기사를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강의실에서 제가 11개 강의로 해서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이 강의를 다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데이터베이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어떤 유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어떤 유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전체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강의를 들으셔야만 흐름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완강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프로세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업무 프로세스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기사에서 출제되었던 용어들입니다. 얼마 되지 않죠? 그리고 초록색은 기사, 산업기사 공통으로 출제되었던 용어들입니다. 더 많네요. 그죠? 그리고 회색 부분은요,
지문만 잘 읽어보시면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문에서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시험장 가면은 천천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답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산업기사도 패턴은 비슷하죠. 자, 기사, 산업기사 공통으로 출제되었던 용어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업무 프로세스는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자, 업무 프로세스는 한 개 강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한 개 강의에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풀이,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교육정보 시스템 용어들, 그런 것들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따라서 이 강의는 반드시 여러분들 보셔야겠죠. 자, 금방 말씀드린 것이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업무 프로세스까지, 자, 총 80점 배점의 과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목들이었고요. 자, 신기술은 배점이 10점인데 가장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과목 특성상 최근에 이슈가 되는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번 새로운 용어들을 계속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과거의 용어들은 출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 1회 때 보면은 이 용어가요, 2007년 4회 때 출제되었던 용어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신기술이 최근에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출제되었던 용어들도 사실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다 암기를 한다 하더라도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자, 이것은 새롭게 출제가 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출제된 용어도 아니고, 기사 산업기사에서 출제된 용어도 아니고, 그리고 정보통신기술협회라고 해서 1년에 3번, 한 번에 한 50개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150개 정도 용어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10년치만 해도 1,500개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용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흰색은요. 자, 그래서 이 용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2,000개 이상의 용어를 암기를 한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용어들은 어떻게 해서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출제된 패턴을 보면 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발표된 용어들이 많이 출제가 되지만은 이 용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암기하기가 힘들고, 다 암기한다 하더라도 2016년 1회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새로운 용어가 5개 중에서 4문제가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2,000개를 여러분 다 암기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밖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신기술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신기술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만큼 점수는 잘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전산영어. 전산영어는요, 신기술하고 반대입니다. 학습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고요, 만점도 가능한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기사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죠. 기사도. 자, 산업기사는 산업기사에서 또 많이 출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기사, 산업기사에서 공통으로 출제되는 용어도 있지만은 기사는 기사,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용어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산영어는 잘 학습을 하신다라면은 만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의실에는 4개 강의로 해서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강의 뭐 들으시면은 뭐 가장 좋겠지만은 제가 최근에 출제되는 용어들 중심으로 해서 특강으로 제공해드린 이제 강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보다는 자, 이 강의를 우선적으로 학습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산영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한 반 정도는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들어주시면 되고, 신기술은 적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최신의 기출문제들을 제가 강의를 해서 풀이를 했습니다. 자, 이 용어들 위주로 해서 먼저 학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이 되실 거예요. 자, 특강이 남았죠. 자, 특강이 남았는데, 특강은 회차별로 해서 기출풀이를 한 겁니다. 자, 5개 과목을 다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자, 실기는 문제 복원이 되지 않아서 일부분만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알고리즘은 조금 전 정의드렸던 유형들만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본 강의하고, 그 다음 기출풀이에서 설명드리는 용어들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특강에서 데이터베이스 파트는 꼭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신기술하고 전산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특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신의 기출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특강에서는 전산영어하고 신기술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업무 프로세스는 이제 각각의 기출풀이 강의에서
용어들은 꼭 같이 학습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강에서도 조금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한번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한 1주 정도 투자를 하십시오. 1주 정도 투자하시고, 데이터베이스 한 3일 정도 투자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업무 프로세스, 신기술, 전산영어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신기술, 전산영어는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시험 전에 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드리고요.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원서 접수를 하셨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합격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